안녕하세요.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요양보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요양보 대상자 이해를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우리 요양보호에서 대상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고령이나, 그러니까 고령,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65세 이상인데 이제 혼자 생활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6개월 이상, 1년에서 반 이상의 시간을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공단에서 인정해주는 이런 분들이 저희 대상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65세 이하인데 노인성 질환에 이제 걸리신 분들인데, 그 노인성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이 대상자로 인정하는 노인성 질병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그 다음에 파킨슨, 그 다음에 뇌혈관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공단에서 등급이 나오면 저희 대상자가 되셔서 우리가 돌봐드리는 이런 분들인데, 일단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노인분들인데, 노인분들에서 보시면 혼자 생활할 수 없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사회적인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 인식들이 많아서, 우리 지난주 말에 그 현재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 보시면 노인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떤 그 플러스 뭔가 보상,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노인은 일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반적인 사회와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그거 플러스 이제 전반적으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서는 이들 노인 세대, 그러니까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노인 세대를 위한 보상을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살기 좋게 이제 보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보답을 하고자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지금 노인복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게 2007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2008년 7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거 아니면은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을 해서 이것으로 좀 도와드리고자, 보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상을 크게 이제 나눠놨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보상, 제도적인 보상, 우리 뒤에 보면 정치적인 보상, 그 다음에 지적 정신적 유산 이런 거에 대한 보상, 이런 식으로 구분 좀 나눠놨는데, 이 나눠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경제적 보상이 있었어요.
경제적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를 좀 돈이 덜 들어가게끔, 그래서 뭔가를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마련을 해 놓은 이 보상을 경제적 보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는 지방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자체라고 하는 시, 도, 군 이런 이제 지방 정부에서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하철 같은 거를 사용을 하려면 지하철이라는 그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하철을 운영하는 이런 회사, 공공기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 무료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경제적 보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공원이나 박물관 같이 공공시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여가 활동을 할 때, 아니면 뭐 산책이라던가 어떤 구경 같은 거 할 때 이용 요금을 좀 감면을 해드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원도 있지만 영화관 같은 데서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영화관, 그러니까 이제 문화시설 같은 거를 이용을 할 때 이용요금이 반값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좀 깎아주는 걸 감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면을 해서 교통시설이나 공원이나 박물관 여러 이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도적 보상이 있는데요. 제도라는 거는 법적으로 뭔가를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만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보통 제도적 보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제도적 보상에서 가장 큰 게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5대 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4대 보험에서.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고,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라고 해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소득 보전이라던가 아니면은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런 산재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일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것들이라던가, 그래서 뭐 일을 해서 잠깐 쉴 때 소득 보전을 하는 뭐 실업급여라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돈을 지급을 해준다던가, 일정 기간이겠죠. 그러니까 계속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동안 내가 뭔가가 조금 더 좋은 그 조건이 되면 좀 승진이라던가 아니면은 월급을 더 받게끔 뭔가를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배움에 대해서 혜택을 해주는 이런 이제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긴 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5대 보험이라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 일단은 노인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적인 보상, 제도적 보상은 연금하고 건강보험일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연금이라던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자, 혜택을 마련을 하는 게 여기 보시면 노소득 보전이라는 게 있고 질병 치료와 예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소득 보전, 그래서 65세가 넘으면 연금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차등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초연금의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뒤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OECD 국가 중에 노인분들의 소득이 아주 낮은 나라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최소한 1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150만 원의 소득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노인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노후에 어떤 금전적인 돈적인 돈을 좀 보전을 해줘서 인간답게 사는, 이런 우리 뭐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는 게 노소득 보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이나 뭐 기초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을 통해서 질병 치료나 예방에 이제 문제가 없도록 마련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6년 현재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단순한 질병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기본 그 금액이 1,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의약 분업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 약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사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처방을 해줬다. 그러면은 감기약을 드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종이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국에서는 또 이제 1,000원이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그러니까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아무래도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아플 때 참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가지고 질병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방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라던가,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내 몸이 건강한지를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감기 걸리지 말라고 독감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이제 주사를 놔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무료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지 않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방 정부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 따라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60세 이상이신 분들을 무료로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보상에서는 연금이라던가 건강보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복지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복지관 중에 노인복지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 뭐 바둑을 둔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컴퓨터를 배운다던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노인분들이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경로당이 세워져 있어서 이 경로당에 가가지고 여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 공경 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은 이제 뭔가 도와드리고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 그리고 당연히 존경받는 대상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을 좀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뭐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고혈압을 이제 있는 분들, 아니면은 고혈압이 없는데 고혈압의 위험이 있는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수업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노인복지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집에 가서, 그러니까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는 집에 가서 하루 한 집 한 집마다 다 전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통해 가지고 이런 노인복지 서비스를 전달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보상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보상이라는 거는 뭔가 좀 혜택을 주는, 좋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경제적 보상, 제도적 보상에 이어서 정치적 보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기 보시면 어버이날이나 노인의 날을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매년, 그러니까 매해, 그러니까 1년에 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뭔가 좀 더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노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나라는 여러 날들이 많아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 뭐 엄청 많은데, 그 많은 날 중에 어버이날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어버이날이 10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버이날이라던가 노인의 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매년 해마다 이런 이제 노인분들 어버이를 기념하면서 뭔가 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장한 어머니상, 그러니까 뭐 뛰어나신 자식을 뭐 잘 키우셨다, 아니면은 뭔가 국가나 사회에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을 우리가 보통 모범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이제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좀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들을 이제 정해요. 정해서 그분을 포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보내드린다던가, 아니면은 돈을 좀 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칭찬을 받아서 기분을 좋게 한다던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치적 보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우리가 보통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 시간을 이렇게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70년을 살고 80년을 살면서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지적이다, 뭐 그리고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제 좀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전수받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자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기록을 남겨놓는다던가, 그래서 기록 및 등록 뭐 이런 것들을 좀 해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이제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라는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이제 그 선정을 해 놓는다던가 정해서 이제 혜택을 받게 해 놓는다던가 아니면 저희 뭐 장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에 굉장히 뭐 이렇게 뛰어나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김치라는 음식을 엄청 잘 만드는 김치 장인이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만의 노하우를 보존하고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지 않도록 그분의 노하우가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또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장인분들 밑에는 같이 공부하는 그분의 경험이나 지혜를 없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같이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국가에서 선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치면 또 그에 따른 뭐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상을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노인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난주에 그 기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신 노인분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보상이 경제적 보상이라는 게 있었고요. 제도적 보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도적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딱 만들어 놔서 뭔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 보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그래서 전수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면서 그에 대한 혜택, 보상을 받는 이 네 가지 보상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화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노화라는 게 늙어가는 거를 노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통 몸도 젊었을 때 하고 나이 들었을 때 몸이 아무래도 좀 병에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뭐 능력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노화도 분명히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다라는 의미로 노인의 그 노화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 그러니까 좋은 면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노인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20살, 30살, 40살 뭐 이런 이제 젊은 세대에 비해서 삶의 균형이나 지혜가 좀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아니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던가 평상시에 잘 안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서 실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면 삶의 균형이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도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균형이라는 걸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데 아프리카 속담이기는 한데 한 노인이 죽으면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 이제 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이제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노인분들의 나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것 또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삶의 균형도 맞출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능력하고 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긍정적인 측면, 좀 좋은 일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노인은 일상적인 균형을 유지를 잘 하신대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막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러지 않고 평탄하게 내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야. 나쁜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상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이것도 내가 그냥 천천히 하다 보면 이제 마무리가 돼, 끝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일을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왜 노인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이제 높은 동기부여라던가 아니면은 숙련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노화라는 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의사결정,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냥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선택을 하기보다는 조심스러워서 이것저것 다 알아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좀 실수가 적다. 아무래도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들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고력에서도 뭔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많은 정보 중에 우리가 뭐 엄청난 정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 인터넷만 켜도 엄청난 정보가 있고, 주변 사람들도 뭐 이 얘기 저 얘기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뭐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정보, 이야기나 말들 중에서도 우리 가짜도 많잖아요. 예. 가짜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사소해서 필요 없는 이런 정보들도 있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중요한지 사소한지를 잘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수많은 말들,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진짜가 아니야. 뭐 이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뭔가 살아가는데 어떤 게 정말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그 A, B, C 중에 A가 가장 중요해라고 하는데, 정말 A가 중요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젊은 세대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노인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나 지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책을 읽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리고 약간 간접적인 경험 이런 걸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내가 직접 뭔가를 일을 해서 이렇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간접 경험, 책이라던가 주변 사람들, 노인분들이 말씀을 해 주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워서 이거를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제 노인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건강한 노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